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정말 내용이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상은 했지만 이 감사원의 이 결과를 보면 이 선관위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기들 내부의 사람들을 이제 채용했는지, 진짜 뭐 이 친인척 채용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관위 내부에서 우리는 가족 회사다.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채용한 건수도 당초 우리가 한 것보다 878건의 규정 절차 위반 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32명에 대해서 중징계 인사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이 선관위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저런 그 감사원의 감사를 이제 앞으로 못 한다는 게 오늘 헌재에서 나온 결정 아닙니까? 네. 그 감사원이 2024년에 했던 그 선관위 직무감찰 네.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권한 침해다라고 네. 하는 게 오늘 헌재에서 나온 권한쟁의 심판 결론입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저는. 8대 0으로 지금 이게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중앙선관위는 누가 감사하라는 건가? 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네. 헌재가 이 결정문 요지에 보면요. 끝부분에 제가 좀 표현이 과해서 죄송합니다만 면피성으로 몇 마디 써놓은 게 있어요. 네. 중앙선관위가 앞으로 이제 그 국정감사나 뭐 국정조사 이런 걸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 선관위가 지금 이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으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앙선관위도 이걸 뭐 개편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제도를 신설해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놓고 있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외부에서 감사를 해야지 제대로 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기관이든 자체 감사, 내부 감사가 없는 곳이 있나요? 선관위도 예전부터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하는 기능이 있었겠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백 건의 뭐 채용 비리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심지어 과거에 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네. 선관위 내부에서 그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라고 불렀다. 이런 진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엄연한 현실인데 이 감사원법을 사실상 24조 3항을 잘못 해석해서 선관위는 결국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그러면 선관위는 더 성역화돼서 비리를 감시할 수 없는 곳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근데 선관위 본인들이 말이죠. 우리는 가족 회사다. 그러니까 뭐 한 국가에 그것도 세계 10위권 국가인 선진국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가 뭐 패밀리 비즈니스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직자로서 더군다나 굉장히 민감한 업무인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단순한 함량 미달을 떠나서요. 자격 미달이에요. 네. 저런 사람들이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헌재가 이게 이제 그 감사원의 그 감사는 두 개가 있습니다. 회계 검사가 있고 직무 감찰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회계 검사는 모든 데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그러니까 있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국가 예산이라는 게 뭐 행정부 예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부 예산, 입법부 예산. 그러니까 회계 검사는 다 할 수 있는데 이 직무 감찰에 대해서는 독립기관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저것도 직무 감찰이거든요. 네. 특혜 채용한 거. 예? 예. 저것도 직무 감찰인데 그럼 앞으로 저거를 하지 말자. 근데 선관위 내부적으로 무슨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선관위 저게 수십 년을 누적되면서 저렇게 쌓여서 그냥 썩을 대로 썩은 저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주 그 법리를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걸 낸 건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정도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헌법재판소 역시 외부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돼요. 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국정감사도 받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근데 그건 이제 선관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약간
그 헌법재판소도 선관위하고 동병상련적인 약간의 뭐 이런 것도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좀 듭니다. 이 선관위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직장이 선관위 들어가는 거다. 왜? 일이 없대요. 일이 없다는 게 뭐냐면 선거 때만 되면 그때만 반짝 일하면 되는데 그때는 또 또 휴직한다면서요. 그때는 또 휴직을 한대요. 예. 휴직을 하고 연수 가고 그리고 또 선관위가 국외 투표하지 않습니까? 해외 투표. 그럴 때 또 해외 투표는 특혜인 받은 이 자녀들이 주로 해외 파견을 많이 간답니다. 그럼 선거날 반짝만 하면 나머지는 또 쉬는 거잖아요. 관광하고 놀고. 자, 그러니까 또 이 선거 관리라는 게 그렇게 고도의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도 공무원 다 1급, 요번에 또 보니까 1급짜리를 갖다가 4개나 더 이 기재부 허락 없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속구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부실 투표 같은 게 나오는 거. 또 적극적으로 해명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냥 잘 노는데 뭘 해명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도 자체 감사를 하니까 다 뭐 형님 아오 아빠하고 아들 이런 관계니까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뻔히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도 다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들어가서 이걸 발견했는데 문제는 이제 감사원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 뭔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정말 옛날에는요, 이게 초기에는 행안부인가 이런 데서 선거관리를 하다가 이제 내무부에서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따로 독립을 했는데 이 선관위가 그동안 자신들만의 아성 이걸 쌓아놓으면서 나름대로 되고 왜냐하면 또 이 선관위원장이 비상임입니다. 다 판사 출신의 대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와서 밥 먹고 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단위의 선관위도 위원장은 전부 다 판사예요. 그러니 누구 하나 이 조직을 챙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헌재가 끝부분에 면피성으로 적어놓은 얘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4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국정조사, 둘째 국정감사, 네. 세 번째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 통제. 그러니까 수사를 말하는 거겠죠. 네 번째가 아까 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네. 그 자체 감사. 근데 자체 감사는 그것만으로 실효성이 있겠냐 제가 말씀드렸고 수사는 뭐 범죄 혐의에 단서가 있어야지 수사를 하겠죠. 아무 때나 우리 들어가서 좀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인데 국정조사, 국정감사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하죠. 제일 또 약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선관위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다음 선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인이 선관위와 정면으로 척을 지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국회에 의해서 지금까지 뭐 국정조사,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선관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 4가지를 가지고 과연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없다. 라는 헌법 해석을 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됩니까? 네.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만 더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변호사로서 네. 나왔으니까 네. 이게 그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감사원법상의 근거는 감사원법 24조 1항에 있어요. 그리고 24조 3항에 가면 그 예외가 있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속한 공무원은 1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조항이 95년 1월 5일에 개정이 돼서 만들어져요. 네. 그 이전에는 국회하고 법원만 예외로 했어요. 그러면 헌법상의 독립기관 중에 95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미 87년에 그렇죠. 헌법으로 도입이 됐죠. 88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그 예전부터 있었고 그랬는데 95년에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예외를 추가하면서 헌재는 추가했지만 선관위는 추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2개의 독립기관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당시에도 다 헌법을 해석할 줄 몰랐고 30년 동안 그동안에 거쳐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우리 입법부는 헌법을 해석할 줄 몰라서 그걸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지금 헌재가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선관위를 성역화하는 것을 좀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8대 0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은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례는 다 학계나 법조계의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평의 영역에서 많이 다뤄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결정은 상당히 그 비판과 비평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요 국회의원들한테 왜 하냐면
이 선거법 위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국회의원한테 그런다는 답이죠. 이 보좌관들한테 그런다는 거야. 아, 의원님 요즘 거기서 좀 돈 좀 쓰셨던데요. 딱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 겁이 덜컥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관이라는 게 아주 뭐 선거법 위반 있으면 100만 원 이상이면 다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돌아다니면서 아, 요즘 그 집에 자주 가시대요. 딱 이래 한마디만 하면 그냥 뭐 아우 식사나 하지 뭐 우리 이런 회장님은 식이에요. 그런 거 많이 해보신 것 같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식이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 지역구 내려가면 또 출마자도 마찬가지예요. 출마를 못해요. 우리 지원님도 한번 걸렸죠. 선관위에. 그럼요. 네? 그거 갖고 얼마나 제 정치 네. 인생에다 꼬였죠. 그러니까 이게 네. 한 번 잘못하면 그냥 꼬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이거 다 꼬이는 거예요. 이러니 이 선관위를 감시할 기구가 없는데 더군다나 부정선거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뭐 탄핵 문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관위를 그러면 누가 통제도 못한다?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이제 선관위가 완전 논았네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참에 지금 이제 뭐 개헌 문제, 개헌에 대한 뭐 사회적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참에 이 선거관리위원회 그 헌법의 구성을 보면요. 독립기구인 것은 같은데 확실한 독립기구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상권 분립을 하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가 의전 서열로 한번 볼까요? 대통령이 1위죠. 네. 국회의장이 2위죠. 대법원장이 3위죠. 여기까지는 행정, 입법, 사법 맞아요. 네. 근데 4위가 어디죠? 음. 4위가 국무총리인가? 4위가 국무총리일 거예요. 네. 국무총리 5인 뭐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5위가 헌법재판소장. 네네. 뭐 6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네. 헌법재판소장이 위인가요? 네, 위네요. 위네요. 그러니까 저 약간 이제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3권 중에 어디에 소속되는가? 또 선관위도 독립기관이라고 하면은 선관위는 3권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게 우리가 87년 헌법 개정하면서 독일식 제도를 들여온 건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지금 헌재가 하는 기능을 대법원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있대지만 저걸 행정부 소속으로 해둔 나라도 많단 말이에요. 예. 자, 하여튼 참 이 선관위에 이런 정말 통제 안 되는 선관위 이걸 또 헌재가 또 힘을 실어줘 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